자, 2023년도에 기출되었던 2급류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의 운동역학 과목의 기출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출제 항목과 관련해서도 먼저 얘기를 하고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표하고 있는 운동역학의 시험 범위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필기시험 출제 기준 및 항목이라고 잘 제시가 되어 있고요. 크게 7개의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역학의 개요에서는 운동역학의 정의와 운동역학의 목적과 내용, 운동역학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사항을 좀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챕터인 운동역학의 이해에서는 해부학적 기초와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체역학에서는 인체의 물리적 특성과 인체 평형과 안정성, 인체의 구조적 특성을 다루고 있고요. 네 번째 운동학의 스포츠 적용에서는 선운동의 운동학적 분석, 각 운동의 운동학적 분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역학의 스포츠 적용에서는 선운동의 운동역학적 분석, 각 운동의 운동역학적 분석을 다루고 있고, 여섯 번째 챕터인 일과 에너지에서는 일과 일률 그리고 에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챕터인 다양한 운동 기술의 분석에서는 동적 분석과 힘 분석, 근전도 분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운동역학은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운동생리학과 마찬가지로 지원자들이 조금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자들에게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이제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학습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실제 출제되는 문항의 난이도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개념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충실하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실제 문제는 상식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스포츠에 적용된 사례를 통해서 학습하면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운동역학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1번 스포츠 현상을 사회학적 연구 이론과 방법으로 설명하는 학문이다. 이건 스포츠 사회학이고요. 운동에 의한 생리적 기능적 변화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다. 운동 생리학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포츠 수행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을 설명하는 학문이다. 스포츠 심리학. 그리고 4번 스포츠 상황에서 인체에 발생하는 힘과 그 효과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이것이 바로 운동역학의 내용으로 적절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은 스포츠 사회학, 2번은 운동생리학, 3번은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자, 문제가 굉장히 쉽죠? 예, 요런 문제들만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요거보다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요거 그냥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되게 뭐 어렵거나 완전히 못 풀만한 문제들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들과 어떤 그런 간극을 잘 메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번 근육의 신장성 수축이 아닌 것은 원심성 수축, 신장성 수축과 관련된 문제네요. 1번 스쿼트의 다리를 굽히는 동작에서 큰 볼기근, 대둔근의 수축, 팔굽혀펴기의 팔을 펴는 동작에서 위팔 세갈래근, 상완 삼두근의 수축. 3번 턱걸이의 팔을 펴는 동작에서 넓은 등근, 광배근의 수축, 윗몸 일으키기, 뒤로 몸통을 뒤로 펴는 동작에서 배 곧은긋 복직근이라고 하죠. 의 수축. 자,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신장성 수축은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이 일어나는 근육이 일어나면서 이제 힘을 이제 발휘하는 경우를 이제 신장성 수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장성 수축은 힘을 발생시키는 동안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수축을 의미합니다. 팔굽혀펴기에서 팔을 펴는 동작에서 위팔 세갈래근, 상완 삼두근은 그때 팔을 펴는 동작에서는 단축성 수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번 문항 가겠습니다. 단위 시간당 이동한 변위를 나타내는 벡터량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1번은 속도, 2번은 거리, 3번은 가속도, 4번은 각속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 속도이죠. 자, 속도는 물체가 그 위치를 변화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벡터량을 의미한다. 속도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물체의 속도를 계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방향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벡터량과 스칼라량을 구분하는 문항인데요. 벡터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다라고 하면은 스칼라는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으로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이제 요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속도가 바로 벡터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항입니다. 지면 발력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변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1번 걷기 동작에서 디딤발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 외발서기 동작에서 디딤발 압력 중심의 이동 거리, 서전트 점프 동작에서 발로 지면에 힘을 가한 시간, 달리기 동작에서의 채공기에서 발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문항 같은 경우 지면 발력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만 알면은 사실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였죠. 지면 발력기는 뭐예요? 그 인체가 이제 그 지면 발력기를 통해서 내가 지면에다가 가하는 힘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달리기 동작의 채공기, 지지기가 아니라 달리기 동작에서 지지기와 채공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지기에서는 발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지면 발력기로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채공기에서는 발이 바닥에 땅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지면 발력기는 사람이나 물체가 지면에 접촉하여 지면을 누르는 힘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면이 사람과 물체를 밀어내는 힘을 측정하는 기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리기 동작에서의 채공기는 지면과 신체가 접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면 발력기를 통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 문항입니다. 인체의 시상면, 전후면이라고도 하고요. 시상면에서 수행되는 움직임이 아닌 것은 1번 인체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몸통 분절 움직임, 2번 페달링하는 사이클 선수의 무릎 관절 굴곡 신전 움직임, 100m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의 발목 관절 저축 배축 굴곡 움직임, 앞구르기를 하는 체조 선수의 몸통 분절 움직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전후면 시상면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세 개와 너무 다른 움직임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1번입니다. 그죠? 1번은 바로 그 수평면상에서 움직이는 이제 그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해설 보겠습니다. 인체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몸통 분절 움직임은 횡단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평면에서 수행되는 움직임이다. 반면에 나머지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시상면, 그죠? 전후면을 전후면상에서 수행되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 해부학적 자세와 해부학적 자세에서 나타나는 인체의 면과 축을 명확하게 잘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은 아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운동역학 1번부터 5번 문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운동역학도 운동생리학과 마찬가지로 진입장벽이 좀 높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낯설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들도 잘 느낄 수 있었겠죠.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점수를 이제 확보하기에는, 점수를 획득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운동역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두려움을 갖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운동역학 6번부터 10번까지의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